여유로운 삶의 비밀, 당신은 알고 있나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이들은 매일 시간에 쫓기듯 허둥대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물 흐르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삶을 즐기는 걸까요? 혹시 그저 타고난 기질이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특별한 습관이나 비밀이 그들에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여유로움을 한가함이나 게으름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유는 단순히 쉴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면의 힘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그것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여유가 단순히 운이나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뇌의 특정 습관과 행동 패턴에 따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일상에서 쫓기는 듯한 감정을 자주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 귀중한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유로운 삶의 열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어떻게 영리하게 줄여나가는지 그 이론적인 기초를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엔진처럼 끊임없이 작동하는 뇌는 외부 자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죠.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는 종종 패닉에 빠지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전두엽의 기능은 잠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리기보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의 뇌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당황하여 허둥대며 에너지를 소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뇌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결국 여유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뇌가 지닌 뛰어난 감정 조절 능력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뇌의 각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뇌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여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가 특정 감정을 붙잡고 늘어지는 메커니즘과 여유로운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의 지속 시간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줄여나가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왜 그리 쉽게 붙잡고 늘어지는지,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끈을 놓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우리 뇌는 수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훨씬 유리하도록 부정 편향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나 불쾌한 경험을 긍정적인 기억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하고 저장해서 다음번에는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교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마치 어린 시절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던 강렬한 경험이 평생 조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편도체라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의 경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주 작은 위협 신호라도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온몸의 비상 상태를 알리며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과거처럼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스트레스나 사소한 걱정거리에도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재생산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비상경보를 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데 탁월한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파도를 무작정 피하기보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항해를 이어가는 노련한 뱃사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의 핵심에는 우리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깊이 관여합니다. 전전두엽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충동을 억제하며 복잡한 감정을 조절하는 일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전전두엽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편도체의 과도한 경보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마치 열정적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 감정이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너무 격렬하게 연주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율하며 전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은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중심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패턴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나가는 걸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실제 습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우연히 평온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얻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습관은 바로 생각의 정리 시간 갖기입니다. 많은 여유로운 사람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집니다. 아침에 짧은 명상을 하거나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머릿속을 비워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일기장에 그날 있었던 일이나 떠오르는 감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내듯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과도한 감정들을 객관적인 거리에서 바라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뇌의 과부하를 현저히 줄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 귀중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 재해석 훈련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하며 쉽게 포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성장의 소중한 기회나 흥미로운 도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곤 하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업무 차질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완전히 망쳤어. 난 역시 안 돼. 라고 자책하고 비관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내가 특정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지 않도록 인지적인 틀, 즉 생각의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고도의 훈련에 가깝습니다. 마치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액자에 담고 어떤 조명을 비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러한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파급 효과를 줄이고 더욱 건설적이고 희망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불필요한 정보 차단 습관 또한 여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피드,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우리 뇌에 엄청난 양의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며 피로도를 높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의 소음에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알림은 과감히 꺼두며 특정 시간 동안은 디지털 기기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디지털 디톡스를 의식적으로 실천하곤 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의 잡초를 꼼꼼하게 뽑아내듯 불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휴식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의 과도한 자극을 줄이면 뇌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더욱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경험 쌓기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자신감을 꾸준히 유지하고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데 중요한 비결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목표가 아니더라도 매일 실천 가능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침대 정돈하기, 하루 동안 마실 물 목표량 채우기, 계획했던 책 몇 페이지 꾸준히 읽기 등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매일같이 해내는 경험은 우리 뇌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여주며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하고 견고한 탑을 쌓아 올리듯이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 삶에 대한 통제감과 함께 진정한 여유를 만들어가는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의식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 뇌는 놀랍도록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더욱 평온하고 주도적인 여유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이 소중한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을 함께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이 소중한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할지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싹을 틔우듯 우리의 뇌에 새로운 여유의 습관을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하루 5분 명상을 제안해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닻을 내리듯 분주했던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시간이죠. 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꾸게 될 겁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운동하며 몸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습관인데요. 꼭 미사여구를 써야 하는 것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났다. 점심에 친구와 웃고 떠들며 즐거웠다와 같이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것이죠.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내 감정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며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억지로 억누르기만 했던 감정들이 글을 통해 해방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등 수많은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이 모든 정보는 우리 뇌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 피로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 알림을 끄거나 잠시 멀리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가족과의 대화 시간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마치 과부하된 뇌에 냉각수를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고 뇌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점차 내면의 평온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디지털 화면이 아닌 실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하루 5분 명상, 감정 일기 쓰기,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같은 작은 실천들은 얼핏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뇌와 감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이러한 훈련들이 꾸준히 쌓여 우리 삶의 전반적인 여유와 평온을 만들어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시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을 더욱 평화롭고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5분 명상, 감정 일기 쓰기,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같은 작은 실천들이 우리 뇌와 감정에 가져다줄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듯 꾸준한 훈련이 삶의 여유와 평온을 만들어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유로운 삶이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강력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늘 시간에 쫓기고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평온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성격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여유는 결코 외부 환경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길러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외부 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감정을 생성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뇌는 과부하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수많은 자극과 스트레스 속에서 뇌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마치 잘 정돈된 서재처럼 필요한 정보와 감정만을 제때 꺼내 쓰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감정의 유효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짜증이나 분노,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휩쓸려 오랫동안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치 흐르는 물처럼 감정을 흘려보내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집중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크게 요동치기보다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일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 정리 시간 갖기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머릿속을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둘째, 감정 재해석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작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셋째는 불필요한 정보 차단 습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뇌를 지치게 하죠. 스마트폰 알림을 끄거나 불필요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할 일 목록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완료하기 같은 것이죠. 이러한 작은 성공들은 뇌에 긍정적인 보상 회로를 만들어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여유를 향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겁니다. 이처럼 여유로운 삶은 타고나는 특권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의식적인 습관을 통해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강력한 깨달음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삶의 질과 행복,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뇌는 어떤 여유를 선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